2차 종합특검에 대한 비판이 있는 가운데 여당 추천 특검 후보를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준철 변호사는 김성태 전 회장 변호인단의 출신인데요. 대통령은 무엇이 불쾌했던 걸까요? 전준철 변호사 그 추천은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대통령의 영린을 건드린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도의 명심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불쾌하다는 감정을 대통령실 여러 명의 경로를 통해서 언론에 나도록 노출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확실하게 이번에는 정청래 대표에서 제어할 필요가 있다, 통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메시지를 강하게 내신 거죠. 이번 일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대통령께 누를 끼쳐 송구하고 죄송스럽다라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께 누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경로하신 적은 없습니다. 경로라고 일부 보도가 나와서 저희가 당황스러운데 경로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로를 잘 하시는 스타일은 아니십니다.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됐던 것은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분이 민주당에 의해서 후보로 추천이 될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그 김성태 회장의 당시를 돌아보면은 그 대북 송금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불리한 진술들을 많이 했거든요. 정청래 대표가 과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이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 이성윤 최고가 지역 연고를 통해 가지고 자기랑 지인이고 이렇기 때문에 추천을 했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정청래 대표는 그 사실 자체를 몰랐을 것 같아요. 알고 추천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알고 추천한 겁니다. 네, 알고 추천한 거고, 알고 추천한 겁니다. 네, 알고 추천한 거고,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윤 최고가 윤석열 정부에서 탄압받던 검사라는 점을 강하게 얘기했어요. 그 전준철 변호사에 대한 불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은 정청래 대표가 법률특보로 서민석 변호사라는 분을 추천했는데 그분도 그 대북 송금 사건 변호인 출신이에요. 뿐만 아니라 친이낙연계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 발언을 많이 하던 이진연 씨라고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임명했습니다. 또 그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전략공천관리위원장으로 황희 의원을 추천을 해요. 이분은 대표적인 친문 인사거든요. 친명계에서는 많은 분들이 다른 분을 추천했어요. 두 사람을 추천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굳이 두 사람을 물리고 황희 의원을 추천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주변 가까운 분들의 영린, 불편한 심기를 자극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좀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지금 정권 초기고 그런데 지금부터 대결해갖고 뭘 얻은 것이 있을 것인가 계산이 나오면 그렇게 대놓고 대결하지는 않았을 거로 짐작해요. 그래서 이거 좀 실수 아닌 건가, 신중치 않아서 그런 건가. 뭐 깨놓고 얘기하면 전당대회 때 대통령은 김민석 민다 이런 것이 다 알려졌는데 지금부터 그냥 끝까지 다 해보자 이렇게 나왔을까? 그렇게는 안 보이는데. 그래서 근데 집권 초기에 여당 대표가 대통령과 일부러 갈등을 조장한다. 이거는 상식이 벗어난 일이고 제가 볼 때는 언론의 지나친 과장 보도 프레임으로 보입니다. 언론의 책임입니까? 저의 책임입니다. 언론이라 부르고. 근데 알고 죽겠다. 저도 여당 대표할 때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 실현과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서 제가 협조를 했었는데 언론에서 계속해서 싸움을 붙였어요. 그래 자극적인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지도자는 귀가 얇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 권력자 주변에 싸움을 붙이려 하는 그런 관심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소통이 안 되면 이런 문제가 깊게 되는 거죠. 가시나 발언이 다시 또 생각날 수밖에 없는데. 아니 이제 그냥 그만해. 아니 이제 그냥 그만해. 그 발언을 중간에 전달하신 분이 좀 외람된 질문을 하나 김무성 대표님한테 드리고 싶은데. 뭐 식사 자리에서 술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시나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없는 자리에서 나라님도 욕하지 않습니까? 고집 세더라. 아이고 그러면서 가신다는 이야기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이야기 한번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그냥. 그게 이제 바로 박근혜 대표 귀에 들어갔고 또 이제 옆에 잘못된 사람들이
저 사람 맨날 저 이야기하고 다닌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관계가 나빠졌는데 박근혜 대통령 OFC기더라. 그 발언을 그 중간에 그 전달하신 분이 H모 의원이시잖아요. 그분도 결국은 김무성 대표님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그 이간질하는 결과를 낳았잖아요. 이것도 언론 책임입니까? 전달은 그 H모 의원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재소화는 우리 김교현 실장님이 하고 있는 거 분명해 보이는데. 그 대통령과 당대표 사이를 이간질하는 간신들이 진짜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거는 특정인이 뭐 그 잘못된 그런 게 아니라 인간 세상이 그런 거예요. 인간 세상. 권력자 옆에는 항상 그런 세력들이 붙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대통령이 잘 관리를 해야지. 관리 잘못하면 실패하는 거죠. 같이 존중해서 함께 더불어 나가려는 생각이 적은 부하들이 이런 일들을 벌이기 마련입니다. 대표 시절에 그런 분들 좀 경험해 보셨나요? 그렇습니다. 저 예를 들면 비주류나 반대 세력 같은 것이 내치질 않아야 될 이유가 그래도 그 당에 어느 정도 적어도 제가 2, 3할 내지는 4할까지 비주류를 같이 썼고요. 이걸 화합하는 분위기를 가져야 이런 것이 좀 적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정당판의 모든 그 분열의 씨앗은 공천권을 가지려 하는 주도권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공천권을 누가 잡느냐. 지금 현재로서는 정청래 대표가 유리한 입장이 있죠. 근데 이걸 흔들어가지고 뭔가를 또 뺏어오겠다는 그런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대표님도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때 그런 간신이 좀 눈에 보이셨나요? 눈에 보이죠. 그래요? 좀 아니, 불러다가 혼 좀 내지 그러셨어요. 아니 우리는 대통령이 그렇게 정말 정상적이지 않은 그 행동을 하리라고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측근에 있는 사람들 그게 다 눈에 보였을 거단 말이죠. 그때 그걸 제어했으면 이런 비극이 안 왔죠. 근데 그걸 막지 못한 소위 말하는 윤핵관이라 불리는 이 사람들 다 책임져야 됩니다. 정치는 책임을 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동정하고 같이 가겠다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 우리 당에 있으니 당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거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전 생각에 이게 특검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이라는 게 원래 야당에서 제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걸 또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뒤에 숨겨 있다라고 보이지 않을 수가 없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원적으로 이게 특검을 한다는 것이 과거 윤석열 정권과 연결된 것들을 전부 다 치겠다는 건데 나는 좀 균형 있게 대통령은 용서하고 화해하고 포용해서 특검 좀 그만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또 특검 계속해갖고 좀 아는 사람들은 이거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대통령이 좀 폭넓은 권력까지 잡았는데 이제 이거 또 하겠다느니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소리를 면할 수가 없다. 그래서 걱정스럽다 이런 뜻입니다.